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스터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스터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개념을 이제 잠시 설명드리면서 왜 마스터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중요한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스터 자기소개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작성을 해 두어야 되는. 지금 그 유엔이 새로운 연령 기준을 2015년에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려 79세까지를 중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고령화, 그 다음에 또 뭐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 인한 뭐 기대 수명 증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새로운 연령 기준을 발표한 거죠. 그러면 79세까지 중년이고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그 삶의 의미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야 되고 예전보다 그쵸? 80세쯤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때보다도 100세 이상까지 우리가 살다가 뭐 120세쯤 죽게 된다. 그러면 더 일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더 여러 번 제출하고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새롭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그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우리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생이라는 전체 삶의 측면에서 본다면 마스터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개념은 그러하고요. 당장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왜 마스터 자기소개가 중요하냐면 일주일에 뭐 한 10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소서 문항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문항이 나오면 계속 자소서를 새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면 일주일에 10개씩, 10개 이상씩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써놓으면 자주 출제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미리 마스터 자기소개서라는 이름으로 써놓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10개 혹은 그 이상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많은 곳에 이력서, 자소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두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당장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써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게 좀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써놔야 될까? 이제 이런 게 우리한테 일차적인 고민이죠. 네. 제가 약 80여 개 대기업의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이들이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묻는 문항들을 선별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그런 문항 8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뭐 시작하면서 그쵸? 뭐 3학년 겨울방학 때 써놓으면 좋겠지만 사실 3학년 겨울방학 때도 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4학년 1학기 뭐 시작하면서 네, 한 8개 문항 정도를 내가 자기소개서를 잘 써놓는다면 뭐 인턴을 지원하거나 전환형 인턴이 되겠죠. 인턴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공채를 지원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기업들에 지원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8개 문항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면 그게 마스터 자소서가 될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이라도 뭐 3월 한 달, 9월 한 달 되겠죠. 그동안에 거의 4, 50개 이상의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8개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장 과정이에요. 그 기업들이 출제했던 그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보면 뭐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짧게 그냥 성장 과정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을 포함해서 기술해라. 이렇게도 자소서 문항을 출제합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자소서 문항들은 특정 대기업의 자소서 문항을
조금만 바꿨어요, 제가. 예, 똑같이 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성장 과정을 대놓고 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자소서를 하나 써놓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여러 기업에서 묻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 성장 과정 문항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8개 문항에 대해서 각자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문항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직무 역량이에요. 사실 100% 물어봤던 문항이 이 직무 역량 문항입니다. 제가 직무 역량이라고 간단하게 줄였지만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갖추었는가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거의 그런 류의 질문이 그런 형태의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무 역량은 안 물어보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약간 말만 바꿨을 뿐이지 모든 기업이 다 묻고 있었습니다. 80개 기업이 다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입니다. 100%. 100% 써놓으셔야 되는 게 직무 역량 항목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해당 직무를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런 역량이 중요한데 나는 이거를 갖췄거든요.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것들을 해왔는지 그 노력한 경험에 대해 쓰세요. 이렇게도 묻습니다. 결국 지원한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직무 역량은 100%입니다. 네. 세 번째,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것도 100%입니다. 근데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따로 쓰라는 것도 있고요. 예. 따로따로 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안 물어본 데가 없습니다. 다 물어봅니다. 예.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그 문항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과거,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항이에요. 지원 동기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거니까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현재 지금도 내가 열렬하게 지원을 원하는 거죠. 과거,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면 입사 후 포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대부분이 과거나 현재까지의 내용을 쓰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항목만 입사 후 포부 때문에 미래까지에 대해서 씁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소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소설이 되는 이유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소설이 되는 건데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게 바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쓰세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기여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도 거의 100% 물어봤습니다. 예. 따로 묻느냐 함께 묻느냐 차이는 있을지라도요. 네. 네 번째는 성공 경험이에요. 성공 경험이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잘. 근데 저는 성공 경험이라고 지금 제목을 달았죠. 근데 성공 경험이라고 물어보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예. 지금 다르게 물어봐요. 성공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게 물어봐요. 지금까지 겪은 가장 도전적인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가장 도전적이라는 것은 가장 내가 벅차게 해냈던 일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이것도 뭐예요? 나에게 굉장히 벅찼던 일이에요. 예.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이라는 거에 또 핵심 포인트가 있죠. 가장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 문제를 해결했지만 가장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 네. 이것도 어때요? 굉장히 버거웠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벅차고 버거웠던 것을 잘 해결했던 경험이니까 성공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훌륭한 경험을 쓰면 돼요. 가장 훌륭한 경험. 근데 문제는 그런 경험이 별로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네. 나중에 성공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는 그런 영상을 업로드할 때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극복 경험 혹은 팀워크 발휘 경험. 결국 같은 말이에요. 팀워크를 발휘하려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게 이제 갈등이라고 보는 경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팀워크를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팀에 대해서 쓰지만 내 개인적인 경험을 쓰는 겁니다. 팀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경험,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협력해서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 쓰세요.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요. 모르는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 쓰세요. 전부 팀워크 발휘 경험이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갈등의 차원으로 풀어내면 그게 갈등 극복 경험이에요. 결국 같은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성격 장단점. 자소서에도 꽤나 물어봐요. 빈도수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빈도수가 예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이 물어본 이 질문 3가지가 기업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네, 80대 대기업들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런데 이 성격 장단점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성격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시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작성하시오. 예, 단점을 보완점의 측면에서 작성하라는 뜻입니다. 성격상의 장단점을 쓰세요. 예, 성격 장점, 보완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예. 단점은 조금 단점 그대로 쓰지 않고 보완점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같은 건 어때요? 장점 그리고 단점이라고 안 하고 보완점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얘기했죠. 보완점이라는 것은 단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성격 장단점은 자소서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지만 면접을 위해서 반드시 글로 한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회 이슈와 창의성 발휘 경험인데요. 빈도수가 확 떨어져요. 네. 7, 8번을 제가 한 페이지에 넣어놨는데 빈도수가 확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네, 물어보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네. 하지만 사회 이슈가 예전보다는 물어보는 빈도가 늘었어요. 삼성그룹 정도만 많이 물어봤었는데 최근엔 다른 기업들도 꽤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물어보는 그런 빈도는 되게 적은 편이지만 예, 예전보다는 좀 더 물어보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원 직무 관련 이슈, 최근 이슈를 간략히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삼성의 그 자소서 문항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소서 문항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지원 직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최근 사회 이슈를 하나 선택해서 쓰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다른 기업이 최근 지원 직무 관련 최근 이슈를 쓰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최근 사회 이슈를 쓰라고 해도 지원 직무 관련 최근 이슈를 쓰셔야 해요. 예. 그것도 제가 나중에 사회 이슈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성 발휘 경험이에요. 요것도 간간히 물어봐요. 간간히 물어본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쫀다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 이게 되게 사람을 머리 아프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도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쓰기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뒤에 거만 읽으시면 돼요.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쓰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다 성공 경험 같은 거 쓰셔도 돼요. 왜? 목표 달성 경험이니까. 그런데 기존에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장이 되게 걸리죠? 이 부분이. 근데 이걸 걸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쓰시면서 기존에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라는 문장을 하나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렵게 생각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런 문장을 딱 봤을 때 목표 달성했던 경험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굉장히 어때요? 머리 아파하죠. 이런 항목을 봤을 때. 근데 절대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거 쓰는 거. 예. 요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80개가 넘는 대기업의 전체 자소서 문항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빈도수가 높은 8개의 문항을 제가 선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6개 문항까지는 아주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7번, 8번은 그거보다는 빈도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더 많이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문항씩, 예, 성장 과정, 성공 경험 이렇게 한 문항씩 작성 방법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스터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지 말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 8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특히 국내 대기업 지원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항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80여 개 대기업에 대한 자소서 문항을 전수조사해서 분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마스터 자기소개서 작성이지만 대기업 취업을 위한 마스터 자기소개 작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